안녕하십니까. 2020년 9월 30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추석 연휴가 시작됩니다. 한가위, 가정의 행복이 깃드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미복귀 의혹에 대해서는 오늘도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자, 검찰, 서울 동부지검이, 김관정 서울 동부지검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서 사실상 면죄부를 주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평가가 지배적이고요. 그러나 면죄부를 준 이 수사 결과가 결국 추미애 법무부 장관한테 단기적으로 또는 장기적으로 어떤 이득을 줄 것이고 또 어떤 손해를 끼칠 것인가 하는 손익 부분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무혐의 처분을 했죠. 추 장관 본인, 그 다음에 보좌관, 아들 다 무혐의 처분을 했습니다. 근데 그 무혐의 처분을 하는 그 여러 가지 그 공보 자료 중에 보면 이런저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동안에 이와 관련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또는 페이스북에서 또는 외교위에서 해놓은 말들이 있습니다. 또는 인사청문회에서 했던 말도 있고요. 이런 말, 그 다음에 객관적인 사실, 요새는 객관적인 사실이 누구의 진술이 아니고 카카오톡 대화방 뭐 이런데 문자 메시지 이런 데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건 움직일 수 없는 증거입니다. 그거는 아무리 부인한다고 했죠, 기껏 부인한다고 했죠, 그냥 기억이 안 난다 정도입니다. 그러나 기억이 안 난다는 것도 얘기가 안 되는 것이, 자기 휴대전화, 예를 들어서 그 문제에 관해서 해명을 할 때 자기 휴대전화 한번 들여다보고 갔다고 한다면 그것도 또 얘기가 안 됩니다. 기억이 안 난다는 게. 휴대전화에 남아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저런 문제를 보면, 자, 이게 검찰의 무혐의 발표로 끝난 게 아니다. 우선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검찰의 무혐의 발표로 그러면 조사는, 수사는 끝났느냐? 이것도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장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대검에서 이 수사에 대해서 보완 수사 지시를 내렸는데 김관정 서울 동부지검장이 그냥 밀어붙였죠. 더 이상 나올 게 없다고 밀어붙였죠. 이거야말로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이 과연 재수사를 지시할 것이냐, 아니면 특수본 뭐 이런 것들을 만들 것이냐, 특별검사를 뭐 국회나 법무부 장관한테 건의를 할 것이냐, 뭐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건 아직 결심을 못했거나 아니면 그냥 포기하거나 좌절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요거는 조금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건 윤석열 검찰총장이 결단을 내릴 것이냐 말 것이냐는 문제니까, 저는 뭐 결단을 내리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왜 그러냐면 그게 곧 정의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거는, 그 결심은 현실적으로 자기의 지시가 먹히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그 결심을 하는 것도 쉽지는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무혐의 처분했다고 하지만 여전히 앞으로 굴러갈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혐의가 종결이 아니고 거의 시작이다, 내지는 기승전의 전 정도에 해당한다. 그러니까 뭔가 국면은 바꿨지만 이 국면을 바꾼 것이 그대로 결론에 이를 것이냐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과연 군대 내에서 휴가라는 것이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한 숙제를 남겼습니다. 이것이 바로 젊은 층이 분노하는 지점입니다. 아니, 다른 사람도 카카오톡으로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느냐, 다른 사람도 본인이 아닌 뭐 부모나 아니면 보좌관 시켜가지고 무슨 대위한테 압력을 넣을 수가 있느냐, 이런 부분이 어이가 없다, 이렇게 반응이 나오면서 지금 20대로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또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불신을 받고 있는 그 결정적인 계기가 바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그동안의 언행 아들 휴가 미복귀 의혹이었다 하는 거는 여전히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요소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공익제보자를 향한 여당 일부 의원들 또는 여권의 과도한 비난, 이런 거 있었죠. 뭐 황희 민주당 의원이 뭐 단독범이라고 당직 사병을 향해서 얘기를 했다든가, 아니면 김어준 씨가 당시 동료 카투사병이라고 하면서 그 익명으로 자기 방송 또는 자기 유튜브에서 당직 사병을 공격했던 내용, 저는 그것이 허위라고 봅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은 허위 여부인 것도 제가 확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익명이니까. 익명으로 나와서 했는데 그 사람이 정말 그때 같이 근무를 한 사람 맞는 건지, 아니면 카투사 출신이 맞는 건지, 아니면 정말
군에 갔다 온 사람은 맞는 건지 아무도 모릅니다. 김어준 씨가 그렇게 주장했을 뿐이죠.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추미애 장관의 언행, 뭐 이런 것들과 관련한 논란은 여전히 켜켜이 쌓여 있다. 그러나 이런 여러 가지 논란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논란은 추미애 장관의 거짓말입니다. 인사청문회, 대정부질문, 예결위 등에서 했던 그 수많은 거짓말, 당장 그냥 찾아봐도 최소한도 28번. 그 다음에 페이스북을 누가 지금 뒤지지를 못하니까요. 페이스북까지 찾으면 아마 몇십 번이 될 겁니다. 아마 50번 이상이 될 겁니다. 이 정도로 있었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거짓말, 이게 훨씬 돋보이게 됐고, 이거는 지금 현재 치명타를 받게 돼 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추석 연휴에 추미애 장관과 관련한 가장 큰 화두는 그 거짓말,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닌 최소 28번, 많게는 50번에 가까울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 그 거짓말이 화제가 될 것이다. 이거는 곧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 또는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우선 오늘 조선일보가 보니까 뭐 찾아왔더군요. 예결위에서 한 거짓말은 9월 1일 날 5번입니다. 그리고 대정부 질문 과정에서 했던 거짓말은 9월 14일 날 19번, 9월 17일 날 3번 해서 최소 27번이고요. 인사청문회 1번, 그러니까 최소 28번. 인사청문회 거는 제가 보탰습니다. 거기에 이제 어떤 거짓말이 있었느냐. 자, 보좌관이 청탁 전화를 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 수사 결과에서도. 그런데 그동안에 보좌관이 전화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국민의힘 의원이나 뭐 기자들이 여러 번 했죠. 여기에 대해서 그런 사실이 있지 않고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보좌관이 뭐하러 그런 사적인 일에 지시를 받고 하겠느냐,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일관되게 하여튼 보좌관한테 그런 걸 지시한 적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런데 이번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 2017년 6월 21일에 이 지원장교님 해가지고 010 땡땡땡땡땡땡땡 이렇게 해서 지원장교의 전화번호를 알려줍니다. 보좌관한테 알려주고, 거기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보좌관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내용을 보고까지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게 보좌관에 대한 지시입니까? 보좌관에 대한 안내입니까? 아니, 당대표 또는 국회의원이 자기가 쓰고 있는 보좌관에 대해서 전화번호 알려주고 전화해봐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지시입니까? 안내입니까? 이거를 지시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거는 그야말로 속아 웃을 일이다. 그런 것들이 이제 바로 이번 추석 연휴 때 가족들끼리 모인다든가 뭐 또는 대화를 한다든가 할 경우에 화제 내지는 조롱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아마 여권으로서는 굉장히 뼈아픈 결과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아들 휴가 연장 여부에 관해서도 거기에 관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내용을 거짓을 얘기했습니다. 그중에 핵심적인 건 이런 겁니다. 아들이 스스로 진단서나 군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서류들을 직접 보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신청 시점과 관련해서도 나는 모른다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됐는데 이 카카오톡 내용을 보면 보좌관이 당시 추 대표에게 소견서는 확보되는 대로 추후 제출토록 조치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좌관이 자기가 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아들이 휴가 나왔는데 제대로 따뜻한 밥 한 번 못 챙겨줬다, 뭐 이걸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뭐 울먹여가면서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데 밥 한 끼를 못 챙겨줬어도 이렇게 보좌관한테 아들 휴가 연장, 그 다음에 뭐 이런저런 얘기, 서류 얘기 뭐 이런 걸 깨알같이 지시한 것으로 카카오톡에서 다 드러났습니다. 밥 한 끼가 대수입니까? 이렇게 아들 문제 챙겨줬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도 뭐 드러났습니까? 저 해외에 무슨 봉사 가는데 그때 중학생으로서 추미애 장관 아들이 유일하게 참여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대학생들입니다. 중학생으로. 그런데 이 중학생이 그때 언론에 인터뷰를 해서 눈에 띄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이 중학생이 뭐라고 했냐면 엄마 제안에
처음에는 망설였는데 오길 잘했다 이런 인터뷰를 했습니다. 엄마가 제안했다고 했습니다. 엄마가. 중학생은 거짓말 안 합니다. 적어도 그 당시 이 발언에 관해서는 엄마가 제안했다. 그럼 엄마가 결국은 대학생들 가는 그런 자원봉사에 중학생을 뒤늦게, 그리고 거기에 보면 그 거의 최종적인 명단에 추미애 장관 아들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사진 찍고 그 사진도 나왔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그 공항에서 같이 사진 찍은. 그러니까 이것도 엄마 찬스입니다. 밥 한 끼 안 해줬다는 게 대수입니까? 뭐 밥 한 끼 안 해주면 요새 뭐 나가서 밥 사 먹으면 되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철저하게 무슨 헬리콥터 부모였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거짓말을 이렇게 했다 하는 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작년 12월 30일 인사청문회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휴가 미복귀 의혹에 대해서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검찰 수사 결과 보면 당직 사병이 당일날 서일병과 통화했다 뭐 이것이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또한 거짓말일 가능성이 있고요. 관여한 바 없다 또 이렇게 주장했는데 이것도 거짓말입니다. 거짓말임이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에서 다 드러났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이 문제가 끝났느냐? 우선 당직사병 문제와 관련해서 민주당 황희 의원이 당직사병이 사과하라.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사과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황희 의원은 사과했습니다. 과한 표현으로 마음에 상처를 주었다. 이러면서 100번 사과한다. 이 단독범이라고 얘기했던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당직사병이 사과를 요구한 사람이 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김어준 씨입니다. 이 두 사람 지금 이 시점까지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 두 사람 끝내 사과 안 할 것으로 봅니다. 사과하면 그 사과가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아마 사과를 안 할 텐데, 그러면 이 당직사병이 사과를 안 할 경우에는 관련 녹취록을 공개하겠다 이렇게 그 당직사병을 돕고 있는 김영수 씨가 얘기를 했습니다. 김영수 씨는 이와 관련한 뭐 시민단체 활동 뭐 이런 정의로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분이 현재 이 당직사병을 도와주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조만간 녹취록이 나올 것이고요. 이 추석 연휴가 끝나면 그 다음에 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김어준 씨에 대한 또 추가 고소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으니까요. 고소가 있으면 이 문제는 여전히 명예훼손 문제로 다시 한번 다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본다면 이 사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동부지검에서 또 이번에 발표한 것 중에 포함되지 않은 게 있습니다. 바로 통역병 청탁 문제입니다. 2017년 10월 달에 장관 정책보좌관,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었는데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이 여기저기 알아보고 당 대표실에 연락을 받고 여기저기 알아보고 했다는 통역병 청탁, 이 문제에 대한 수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김관정 서울 동부지검장이 관여하는 한 이 문제도 또한 무혐의로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쨌든 이 수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러면은 자, 수사 무혐의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더욱 돋보이고 불거진 문제가 바로 추미애 장관의 거짓말 논란이고 수사의 본질적인 부분도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 그러면 추미애 장관의 손익계산은 어떻게 되느냐? 단기적으로 이득을 본 것 같지만, 무혐의라는 것 때문에 이득을 본 것 같지만 중기적으로 또는 장기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손해를 받고 결국은 이 기업은 파산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장관직이 위태로워질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중장기적으로는 엄청난 손해, 또 여권에 손해를 끼쳤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를 종합적으로 본다면 손익계산서 완전히 파산 직전이다. 전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무혐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무혐의 속에 들어간 함의, 뜻, 의미 이런 것들을 꼼꼼히 따져보면 결국은 추 장관한테 엄청난 데미지, 손해를 입힌 검찰의 무혐의 수사 결과 발표였다. 이런 것들이 많습니다. 과거 김현철, 김영삼 대통령의 아들이죠. 김현철 씨 수사도 처음에 무혐의 처분했다가 그 이후에 들끓는 여론 때문에 다 뒤집어 엎고 심지어는 중수부장을 교체해서 수사를 재개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지켜보시죠. 그를 위해서는 이번 추석 연휴의 민심이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